성장관리방학까지 봤고요. 특광별별시장구수가 허가를 하다 보니 개발 행위를 허가하면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럼 함부로 허가하면 안 되죠. 근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해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때는 그럴 때는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강화해서 적용하게 되면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뭐 해소는 못하겠지만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 적용한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들은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거 그랬죠?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이 허가하는 허가권자가 이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어요. 조건부 허가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다 된다 그랬죠? 조건은 다 되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그런 후보 대상 지역이 될 수 있겠어요? 주상, 공록, 관농자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얘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 무슨 지역? 곤란한 지역 이것이 개발도 관리구역이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하여 적용한다 했는데 대통령령을 봤더니 건폐율과 용적률 중에 무엇을 강화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력이 더 강해요? 뭐가 더 강하겠어요? 용적률이죠. 건폐율을 강하게 되면 건축 면적은 작게 해서 층수를 높게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용적률을 강화시키면 직접적 효력이 있죠. 물론 건폐율을 강화해도 효력이 나오긴 나와요. 뭐 무한정 위로 올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건폐율도 강화해도 좋은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규제해라. 여기 사람들이 모이면은 기반시설이 더 부족한 거잖아요.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하려면 바닥 면적, 연면적이 적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폐율보다는 용적률이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죠. 물론 건폐율도 자꾸 줄여주게 되면 위로 올리는 게 뭐 한정없이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화 효력은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직접적이에요? 용적률.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 근데 용적률을 법이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 제 용적률까지 용적률의 50%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건폐율 용적을 다 강화할 수 있어요. 강화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숫자를 물어보면 뭘 해야 돼요? 용적률 50%까지 강화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보통의 문제는 우리 법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한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물어. 여기 있는 내용. 이걸 물어보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조문이 되게 단촐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제 이 취지 법에 있는 취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건축법에서 공개공지를 제공하게 되면요. 공개공지 제공한 면적이 비례해서 조례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한다. 했는데 용적률과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한다. 강의할 때 이거는 저는 잘 안 해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소문이 너무 단출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숫자, 용적률만 현재 규정하고 있다는 그 현실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개발도 관리구역은요. 1항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로율이 불행히 정하고 있는 도로의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수도나 하수도가 향후 2년 이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뭐 수도 시설 용량이 수요량 뭐 이런 말 전문적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부족하다 하셔도 되겠죠. 자, 학교가 2년 이내 20%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학교 수용 능력이 2년 이내 학생 수가 2년 이내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하는데 그런 문장을 완성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가 20% 이상 부족하다. 근데 여기에 2년과 20% 여기는 2년 여기는 20% 붙어있는 걸 다 연결 안 시켜도 돼요. 이러한 경우 할 수 있겠다. 퍼센트 물어보면 20%
2년 뭐 틀리긴 안 할 거고요. 얘는 이러한 곳에 할 수 있다예요. 보통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오면 뭐가 더 중요해요? 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 그랬죠? 이거 기억 못하면 곤란해요. 합격하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곤란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있는데 대신 부족하니까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여기 개발행위 하는 사람. 법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그냥 개발행위 하면 돼요. 강의할 때는 개발행위 해놓고 나중에 여기서 강의 말을 하는데 작년에 그걸 가지고 물어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법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건데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역과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고 여기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중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서 행위 제한 여기 지정하는 것이 이거 요건이었는데요. 근데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에 합니까? 강화되는 곳에 합니까? 완화되는 거. 왜냐하면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는 것은 개발 행위가 더 많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기반시설이 부족하겠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할 때는 이런 말들을 몰랐지만 지금 아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이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또는 아예 행위 제한이 해제되는 건. 근데 그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말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법령 제정 개정에 따라 또는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따라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것. 다양한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행위 제한이 완화됐어요. 여기 있는 것들 행위 제한이 완화됐어요. 용적률이 완화됐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몰리겠죠. 더 많은 사람이 몰리면 도로가 부족하죠. 그런 곳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허가 건수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이거 무관하게 행위 제한이 완화는 안 됐는데 똑같은 그런 용도 지역인데 파주 같은 데는 지금 개발행위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도로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재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든가 작년에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의 인구 증가를 봤더니 파주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이런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거 말고도 이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다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물어보기보다 예를 많이 물어요. 해야 되는 거. 여기는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아셔야 돼요. 곤란하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못 해주는데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만 쉬운 게 20%, 20%. 제일 중요한 얘 몇 퍼센트? 용적률 50% 아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특광별별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이걸 누가 지정해요? 특별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 이렇게 큰 틀에서 확인하시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나올 수 있어요. 나왔을 때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분명히 굉장히 헷갈려요. 정답 확률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국가계획 관련될 때는 국장이 한다든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든가 틀려서 다 지금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개별 필지 이용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다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아니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자체장들이 고유한 권한에 기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뭐 심의를 해야 된다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 하는 것들이 이제 절차는 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과 같은 절차 아니에요. 뭐 토지적 성평가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러겠죠? 이런 거 정하는데 뭐 환경성 검토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가 아니라는 거 또 아시고. 이렇게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개발 행위를 하는데 물론 행위를 하는 것은 특광시장 군수가 하면 되는데 문화재가 있는 곳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파주시장이 너무 개발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에 역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지사가 볼 때
또는 특별사항이 허가하는데 거기에 무슨 주변에 자연경관에 대한 훼손이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럴 때 국장이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는 있어요. 이제 허가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급자가 할 수 있죠. 개발적인 개발 행위하는 것은 이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제 제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우수수 지역이 있고 문화재가 있고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이 있어요. 자, 개발행 허가 제한할 때는요, 누가 한다고 했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장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광 도지사를 줄여서 우리는 시도지사 그러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또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상급자의 감독권에 따라서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집 같은 데 내는데 여기까지는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겠어요. 이건 그냥 몰라도 되겠습니다. 여기. 우량농지라든가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 서식이나 우량농지 조성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문화재, 자연, 경관,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제한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3년간 제한할 수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면 3년간 제한할 수 있어요. 여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게 수립되면 용도지역이 바뀔 수도 있죠. 자, 앞에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 개발 허가 기준이 또 바뀔 수 있죠. 관리지역은 얼마예요? 허가 기준이 3만. 주거지역은 얼마예요? 10,000. 바뀔 수 있죠. 바뀌었으면 바뀌기 전에 개발 허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곳에 3년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말 굳이 몰라도 돼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런 거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는요 2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얘는요 몇 년만 해야 돼요? 3년만 해야 돼. 3년만. 여러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의를 한다 안 한다? 심의해야 돼요. 심의해야 됩니다. 심의를 하는데 근데 연장할 때 이건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심의를 하면 변경할 때도 심의하는 게 원칙이죠. 연장도 넓은 위에 뭐 변경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연장도 뭐 구역을 변경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한번 충분히 검토가 됐죠.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3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했어요. 연장하는 것은 이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도 그렇게 뭐 경솔하다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심의를 안 해요. 그래서 심의한다 하는 말 나면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자 개발의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몇 년? 2년. 어디에서만?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 지구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좀 개발 행위를 금지하면 지구도 좀 쉴 수 있죠. 그래서 지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근데 연장할 때 뭐 할 필요가 없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관계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옵니다. 관계하는 말 대신에 관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관할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말하면 맞는 말이고.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을 굳이 정리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국장은 보통 시도지사, 도지사는 시장군수인데 여기는 국장도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입법의 오류라고 보여져요. 그런 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오류가 아니어도 어려운데 오류까지 다 정리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관계 의견 듣는다. 고시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네요. 해제하면 고시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제한을 3년간 했는데 3년간 했는데 문화재가 소멸했어요. 없어졌어요. 3년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제 해야 된다. 사기처럼. 없어졌다니까. 없어졌어요. 문화재 없어졌대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화재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는 해제를 해야 되겠죠. 사유가 없어졌으니까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우리한테 쓸데없는 불편을 가져오면 안 돼요. 뭐 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했는데 조수가 뭐 다른 곳으로 다 이전했어요. 뭐 가버렸어요.
좀 기분 나쁘면 멸종해 버렸어요. 그러면 제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어려운데 이런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으면 하고 막 항상 강조하는 거 제가 모의고사 내는 거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건 제가 모의고사 한번 내더라도 그렇게 뭐 중요한 파트는 아니. 이 정도는 아셔야 이거는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뭐 의견 듣는다 고시한다는 늘상 있는 건데 여기가 약간 까다롭고요. 근데 이 가운데는 저는 안 보기로 했어요. 어려우니까 의견 듣는다 맞다 이래라 그러죠. 여기 심의는 있어야 되는데 연장할 때 심의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3년짜리 5년짜리 많이 물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걸 쉽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안 내는 편입니다. 언제든지 지문에 나올 수 있고 한 문제는 안 낼 거예요. 전에 이걸 한 문제로 냈어요. 다음 주 5년짜리 3년짜리 됐는데 지금 지문 중에 나올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최장 3년간 개발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틀렸다는 거지. 최장은 아니죠. 5년까지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지문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통째로 다음 중 5년짜리, 3년짜리 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지문 중에 하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고요. 누가 하냐면 여기까지는 누가 했죠? 자, 네 가지가 있죠. 개발인 허가하는 거. 그 과정에서 청장관리 방안 수립하는 거. 기반시설 개발도 관리구역 정하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는 것은 이제 도시군 관리기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군수. 근데 그것을 위해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국장과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는데 국장이나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의견 드려야 된다. 심의를 해야 되고요. 고시도 해야 돼요. 연장할 때는 심의를 안 해도 된다. 거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국가 목적을 해서 시범도시를 지정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그 도시에서 잘 성공리에 진행을 시키면 대한민국 전체에 뭐니까 전파할 수도 있고 하는 그 있을 수 있죠. 시범도시 국가 목적을 위한 것이고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저기 요청할 수 있다. 자, 중장이나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때 주민 안에서 쓰니까 기분 나쁠까? 주민이 주인인데 주민 의견 들어야 돼. 주민 의견 듣고 예 지정해. 여기다 쓰니까 또 다른 안 맞네. 괜히 폰만 잡지 말고 그냥 자 주민 의견 드려야 됩니다. 자 국장이 시범도시는요 특광 별별 시군 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어요. 구 단위로. 그래서 국장이 시범도시 지정되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사람 손드세요. 그러면 특광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특광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또 수립해야 돼요. 이 시범도시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시범도시 사업 계획 수립하는 비용의 80%, 사업 실시 비용의 50%까지를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다. 근데 이 50%는 보상비는 지원 안 해줍니다. 뭘 뺀다? 보상비를 빼고 사업 시행기획에 사업 실시 비용의 50%까지 지원해 줍시다. 보상비를 너무 다 지원해주면 거기에 토지 보상비 같은 거 지원 다 해주면 그 지자체에게 국가에서 막 재정을 다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보상비는 뺀다. 기본 강의 시작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도 봐야 되는 게 제가 한번 비율을 파주는요 우리가 뭐 한 달 동안 길 몰라도 돌아다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파주를. 근데 서울이 처음 와본 사람이 한 달 동안 돌아다니도 잠실 어디냐 몰라요. 계속 돌아다니도 헤매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번 알아야 돼요. 도시가 중심이 어디고 동서남북에 뭐가 있는가 이 정도 알고서 돌아다녀요. 이거 틀에 봐야 돼요. 안 그러고 이거는 여기에서 아무리 뭐 개발 밀도관리원 특광 별별 시장군수 이거 특광 시장군수 했다가 나 시험장에서 국가 계획 관리되면 국장이 그럼 또 금방 헷갈려 이제. 자 국가 도시군 관리 봤죠? 누가 할 수 있죠? 국장, 시도의사, 지구단위는 시장군수. 근데 여기는 이제 개발 파트는 누가요? 특광 별별 시장군수, 개발의 허가, 성장관리 방안,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광 별별 시장군수. 개발의 허가 제한은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시범도시는 국장 지정한다. 개발의 허가 제한할 때 주민들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 주민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정할 때 주민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심의해요 안 해요? 한다고 했죠? 심의하죠. 고시는 당연하고.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때 주민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성장관리 방안 주민의견 듣고 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지만 그건 신경 안 쓰겠습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할 때 주민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뒤에는 개가 3마리가 있는데 개 주민말 안 듣는다 그랬죠? 자, 이 앞에 있는 개들은 주민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도시군관리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개가 뭐가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견 들어야 돼요. 개발진흥지구 정할 때 주민의견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걔는 용도구역과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이거 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구로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견 청취 해가지고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도시역 축소에 따라 용도지구를 변경한다 이럴 때는 이제 주민의견 생략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없을 때는 들어야 됩니다. 이제 개발 파트에서 개 3마리는 주민의 말을 듣지 않는다. 가지고 보시고, 자 그럼 여기서 허가권자가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데 누구 의견을 듣느냐면 이 사람 의견 들어야 돼. 이 사람 누구였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있으면 여기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건축물 건축한다고 이 사람 행위에 방해가 되면 허가를 안 해줘요. 공사 끝날 때까지 안 한다든가.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 말. 또 하나, 여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죠? 조건을 붙일 때는 그 조건이 너무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개발로 인해서 얻어진 이익보다 이게 너무 과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 정도 있고, 시행자 의견을 많이 물어봐요. 주민 의견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정리했고요. 심의는 제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좀 법에 이제 있는데요. 중요한 거 심의한다고 했죠? 개발 행위도 경미한 게 있어요. 물건 쌓기 같은 거 허가하면서 뭐 심의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규모가 대규모라면.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양이 많고요. 시험에서 잘 다루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건축물 건축행위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이런 상황도 만약에 재난수습은 응급조치다 이럴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사후에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응급조치하고. 산사태가 나서 우리 집이 지금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1개월 이내 이제 신고하면 된다. 응급조치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응급조치는 사후 신고입니다. 뭐 응급조치로서 건축물 건축 이것은 좀 안 맞겠지만 잘 현실성이 없지만 어쨌든 뭐 그것까지 안 물어보고. 자, 응급조치. 또 여기에 있는 행위들 중에서 경미한 거 있죠. 경미한 거 비닐하우스.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설치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기억 못해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잘 안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까지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주 물어보면 그걸 기억하고 비닐하우스를 버릴 건데 비닐하우스를 많이 물어보고 용도지역을 안 물어보니까 이제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미한 것들, 철거가 용이한 것들, 일상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공작물로서 도시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 50톤 이하이고 50세제곱미터 이하이고 평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거. 근데 여러분 다 할 필요 없어요. 50 이 정도만 보시고요. 도시 외기적은 150인데 그것까지 볼 거 없어요. 그냥 참고 삼아 공작물 좀 작은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토지 형질 변경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 50톤 이 정도 생각하시고 허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인데 경작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 이것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뭐 농림지역에서 660제곱미터 이하에서의 뭐 형질 변경이라든가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데 한번 참고 삼아 보겠고, 자 경미한 것들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자 뭐 할 때? 경작을 위할 때. 근데 경작이라 하더라도 뭔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타인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또는 내 권리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 뭐가 변하니까?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또는 오염 우려가 있는 그런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양으로 성토를 한다.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규제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냥 놓아두면 안 되겠죠? 근데 지목 변경이어도
경비한격 있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가 필요 없고. 자, 형질 변경에서 이런 말 나왔어요. 조성이 완료된 하는 말 나면 허가가 추가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조성이 완료됐다는 것은 이미 형질 변경 허가를 통해서 다 공사가 충분한 공사가 끝났다는 거죠. 중요한 공사가. 그래서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한다. 잔손질 한다는 말이거든요. 허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토석 채취 허가사항이에요. 그런데 토석 채취가 목적이 아니고 형질 변경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했다 할 때는 뭘 받아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형질 변경 허가. 다 또 틀리지 마시고, 틀렸으면 오늘 정리하세요.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이 없는 토석 채취했어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형질 변경 목적이 없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좀 쉽게 말할게요. 토석 채취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형질 변경과 무관한 토석 채취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받으라고. 근데 얘를 위해서 이걸 하면은 얘가 아니고 이거 허가 받으라는 거고. 왜냐하면 형질 변경하면요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가 있어요. 제곱미터당 2만 원씩 내야 돼요. 내는 게 아니고 채권 매입 의무가 있어요. 근데 토석 채취할 때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적으로 할 때는 채권도 매입해라 하는 그런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니면요 그것도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석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 얘가 더 중대하니까. 외출 허가를 받아라 그랬대. 외출 허가 받고, 외박 목적인 외출은 외박 허가 받아야 돼요. 외박 목적 없는 외출은요 외출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목적이 있을 때는 이거 허가 받고, 이거 목적이 없는 이거는 그냥 이거 허가 받는 거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말은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막 따질 필요가 없는데, 문제가 자꾸 그런 문제 나왔고 뭐 또 그럴싸하니까 자꾸 내요. 그런 것들은 굳이 낼까 싶은데. 토지 분할 이거는요 아무 때나 허가받는 게 아니고 1. 녹관농자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받아야 돼요. 이거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녹관농자 허기를 받고. 두 번째, 미만 분할할 때 허가받아야 돼요. 세 번째, 이하 분할할 때 허가받아야 돼요. 미만은 너무 작게 하는 거 허가받으라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하필 허가받을 필요 있어요? 없죠? 근데 미만으로 분할할 때, 미만은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 발행한 건축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100제곱미터 토지가, 여기 주거지역인데 100제곱미터 토지가 있는 사람이 이거를요 5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이 있을 때는 60제곱미터 미만을 분할 못하거든요. 이렇게 제공하면 이거 건축 허가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원칙적 이런 것들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다른 토지와 하필하게 한 분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안 해주고 원래. 자,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있는데 여기에 단서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얼마 미만? 60 미만으로 분할을 못 하는데, 자, 이게 만약에 100일 때 50 분할할 수 없죠.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대지가 건축물이 없더라. 그러면 50 나눌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때나 안 해줘요. 그 조건이 이거를 다른 토지에 막 하필하게 산다라든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해줘요. 안 해줍니다. 잘. 그래서 이렇게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건축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있으면 안 해줘요. 있으면 미만 분할 못하는 거예요. 미만으로. 근데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다른 토지에 하필한다든가 예외적으로만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5m 너비 5m 이하로 분할하는 거. 역시 길다란 길들은 좁다란 그 토지 같은 건 쓸모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5m 이하로 분할할 때 허가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취지를 알고 취지까지 알면 이 뒤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행정재산 분할하기 위해서 녹관농지에서 토지를 분할한다.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투기 목적 아니겠죠. 자, 또 사도에 편입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여기에 있는 대지가 있는데 여기가 100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여기를 50제곱미터 분할해서 사도에 편입을 시켜요.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50제곱미터를 공공용지에 편입시켜서 분할해요. 허가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죠? 취지를. 물건 쌓기,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대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는 것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요건을 뭐 다 완벽하게 알 건 없어요.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을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 이 정도 이제 하시면 되겠고, 여기와 관련된 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보다 더 복잡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받아야 되죠. 경미한 변경한다.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경미한 변경은 축축한 것과 불가피한 것, 허용되는 것 이런 말로 하면 돼요. 불가피하다 할 때는 용서되겠죠. 허용된다 용서되겠죠. 법령 개정 제정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법에 따라서 변경한대요. 법에 따라 이 말로 하면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죠. 생략할 수 있고. 또 건축법에 허용되는 오차가 있는데 그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건폐율 같은 것들은 1% 이런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오차가 있는데 그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0.5% 허용되는데 0.5%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한다. 이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고요. 축축은 뭐예요? 사업기간을 축소라고 해도 됩니다. 단축하는 것. 또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것. 확장은 안 돼요. 연장도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변경 허가 되고. 변경 절차, 허가 절차 보면은 아까 여기까지 보고 문책 보겠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죠?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으라고 있고요. 이제 허가는 뭐 15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고요. 숫자 같은 것들. 그냥 하나 똑 떨어져 가지고 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들은 안 합니다. 잘 제가. 공공기관에게 조건 했으니까 조건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 또? 이거 떼먹는 사람이 있지 모르니까. 이행보증금. 먹튀가 있을지 몰라서 이행보증금 예치하겠는데 이행보증금은 공사금액 얼마? 이행 2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부과합니다. 근데 지방공사에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 공사가 다 끝났어요. 허가 받아서 공사 다 끝나면 바로 뭡니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뭘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받아요. 준공검사. 근데 준공검사는 물건 쌓기 공사 안 했죠? 토지 분할 공사 안 했죠? 토석 채취, 형질 변경, 공작물, 건축물 건축했을 때 준공검사. 토지 분할은 장부만 정리한 거예요. 물건 쌓기도 그냥 물건 쌓아놓은 거지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준공검사 없습니다. 41페이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개발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 허가 파트에서 네 가지는 특별시장 군수 허가 받는다. 이거 한 번만 딱 정리가 되면 그럼 이제 안 외워도 시험장에서 안 헷갈려요. 이제 네 가지 성장 관리 방안, 개발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고요. 다음에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 조치는 1개월 이내 조치를 하고 나서 신고하면 된다고 했죠. 도시군 계획사업, 여기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이게 아니고 우리들 개인이, 개인들이 이러한 행위할 때 허가 받으라 이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적인 사업은 사적인 사업이 아니고 공적인 사업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 하나 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한다. 건축 제한. 그래서 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고 그 밑에 이제 허가 대상 아닌 거 볼까요? 아닌 건 녹관동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다만 양식장 설치하는 것은 변화가 크죠. 권리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건축법에 자 이제 다시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허가 받으라고 했죠. 건축물 건축. 그죠? 건축법에 가면 건축물 건축할 때 또 허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개발관리에서는 건축법이 우리 국토기획법보다 저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건축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여기에 있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건축법에 가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그리고 건축 허가 전에 사전 신청, 사전 결정을 받으면 개가 산, 강, 논으로 놀러 다닌다는 게 이 개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따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건축물 건축 허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것으로 봐요. 또 받을 필요 없죠? 자, 더 큰 그림으로 허가를 받았다. 또 여기 아니라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딘가에서 신고를 했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가를 받았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자, 어딘가에서 한번 허가, 인가, 승인, 신고 했으면 다른 데서 할 필요 없어요. 그 최종적으로 하는 사람이 관련법에서 특별법, 개별법에서 허가, 인가,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권한자가 이런 다른 절차에서 허가, 인가, 승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계관청과 다 협의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개별법에 따른 허가권자의 그런 허가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신고만 해도 되는 작은 건축물이 있어요. 자, 건축물 건축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봐요. 그러면 개발 허가 받은 것으로 보죠. 그럼 건축법상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계 제출한다 하면 신고하면 되거든요. 이 신고한 사람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건축법에서 이걸로 규제를 안 한대요. 아주 경미하겠죠. 건축법상 간섭을 안 한다. 그럼 건축법에서 이런 간섭하는 것들은 이거 면제가 됐죠. 건축법상 면제하면 여기서도 면제된다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건축법에서 면제했으니까 여기서 면제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그 정도. 50톤 아까 말씀드렸고 조성이 완료된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경작 받고요. 자, 50톤 하는 숫자에서 50cm 이것도 한번 연상하시죠. 50cm 나오면 그냥 허가 필요 없다 하면서요. 50cm 이내에 절토, 성토하는 거. 흙을 위에다 갖다 쌓는 것을 성토, 깎아내는 것을 절토 그러는데 별로 변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죠. 50cm니까 허가 필요 없고. 조성이 끝난 농지 필요 없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작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전답사에서는 허가 필요 없다 정리했습니다. 토속 채취도 정리했고. 토지 분할 허가 안 받는 거 안 보면 사도 개설 허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로 고시된 부분의 분할, 행정재산 용도 폐지된 부분을 일반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거.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미만으로 분할합니까? 이상으로 분할합니까? 이상으로. 자, 최종적 이상으로 이런 말 나면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본 강의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미만 이하 이러면 허가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고. 농림지역 물건 쌓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허가가 있어요. 축축하는 것과 불가피한 것, 허용되는 것,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확장, 확대, 연장 이런 말 하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제 공적인 사업 영역에서는 이렇게 확장하는 거, 늘리는 것 이런 것들도 허가가 또는 인가가 면제되는 것도 많은데 우리 개인의 경우에는 축소, 단축 이거만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하는 것, 허용되는 것 이렇게 이제 법령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이런 말 하면 그냥 맞다 이렇게 처리해도 거의 다 맞다 했어요. 개발의 허가 절차, 조건부 허가 말씀드렸고요. 조건 붙일 때는 신청한 자 의견을 들어야 되고 개발밀도 관리구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요. 할 수 없겠죠? 안 한다. 기반시설 설치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공사비의 몇 퍼센트? 20%. 국가나 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먹튀가 없죠 얘네들은. 다음에 개발행위
도시군가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되고 허가 신청에 대해서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되고 준공검사 아까 말씀드렸네요. 토지 분할 물건 쌓기는 준공검사 필요 없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니까 사적 건축물 건축한 게 아니고 공적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했어요.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행정청이 설치하는 운동장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무상으로. 그리고 그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가 만약에 행정청이다 이러면은 종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 무상으로 또 귀속됩니다. 그런데 행정청 아닌 자가 공공시설, 뭐 학교를 설치했다. 그럼 그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데 종래 공공시설 중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이 아닌 개발행위자에게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른 점이요. 잘 듣고 그 다른 점을 캐치를 좀 하셔야 돼요. 학교가 있었는데요. 학교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걸 행정청이 만들었습니다. 또는 비행정청이 만들었습니다. 자, 행정청이 만들었어요. 비행정청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새로 만든 것은 다 관리청에 무상 귀속. 교육청이라 할까요? 교육청에 무상 귀속했어요. 자, 이건 이제 이게 달라요.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건 교육청 무상 귀속 똑같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행정청이 이걸 만들었을 때는 얘는 행정청에 자동으로 무상 귀속.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걸 만들었을 때는 이거는요 무상 귀속이 아니고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걸 설치한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비행정청, 행정청 아닌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종래 공공시설은 그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계약관계 따져야 되잖아요. 이거 사인이 했다고 칠게요. 사인이. 근데 이걸 10억에 만들었는데 종래 공공시설이 100억이에요. 너무 쨌나? 20억 할까? 내가 이렇게 심약하지? 그냥 뻥 튀어도 되는데 20억이에요? 이거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설치한 병에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10억을 줬어요. 그냥 대금으로 이 사람한테 비행정청이 대금 줬는데 이거 귀속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만 자동 귀속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아니에요. 자동 귀속. 뭐 용도 폐지되는 거 이것까지 막 까다롭게 안 물어봐요. 용도 폐지되는 것만 무상 양도할 수 있는데 그 볼 거 없이 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말이 나오면 틀렸다는 거. 그거 맞죠. 6번에 행정청에게는 종래 공공시설은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되는데 행정청 아닐 때는 무상 귀속이란 말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이제 주의를 하시고. 개발행 허가 기준 시간 됐지만 개발행 허가 기준까지 공부했으니까 거기까지 성장관리 방안 앞에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 기준 면적이 1만 주거를 하고 하는 상업지역, 주거상업은 1만. 그리고 주상 했으니까 자생도 알 수 있죠. 1만. 공관농은 얼마요? 3만. 생산관리 얼마예요? 생산관리. 생산관리 3만. 보전관리는요? 3만. 자, 그리고 주상 자생한 것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이지만 보전녹지는 어쨌든 간에 다르다는 거죠? 그 보전녹지는 얼마겠어? 더 적어야 되겠죠? 5천. 가위바위보 해서도 였지만 이렇게 또 다른 것들 연상하면서 하면 이런 것도 이제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럴 때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자연환경 보전적은 역시 제일 작아야 되겠죠? 5천 미만. 이러한 그 용도적별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는 만약에 한 필지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다. 그럴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맞는 형질병의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허가 기준 면적의 총 규모는 가장 허가 기준이 큰 용도지역의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하나의 대지가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에 걸쳐 있다. 그러면 허가 기준은 어떻게? 각각이 따라야 돼요. 각각이 따라야 돼. 만약에 총 규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총 규모는 각각이 아니고 가장 큰. 그래. 그러니까 연결하시면 돼. 이렇게 말 어려운데. 자, 여기에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공업지역이다.
주거적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1만. 공업적은 1000만. 근데 여기에 대지가 만약에 4만 할까요? 6만 이렇게. 6만. 여기는 4만이에요. 여기 허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만. 여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만. 각각의 기준에 따른다. 그런데 총면적은요? 총면적은. 총규모는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의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니까. 합해서 4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3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만, 2만 하든지 3만 0 하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각각이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각각이 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주거지역이 2만, 공업적 1만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 1만. 여기 얼마? 1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합해도 3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행정명령. 근데 이걸 합했더니 총규모 여기 공업지역의 규모를 넘더라 이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해야 되고 써먹을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자, 각각의 용도적은 각각의 용도적 규모에 따른다. 그러니까 각각은 각각 하면 돼요. 각각 하면 뭐예요? 각각. 기억 못하니까 갑갑하겠네. 진짜. 제가 좀 갑갑할 때가 있어요. 다만 총면적 하면 총면적은 가장 큰 이렇게 아주 보시면 돼요. 그 단어가 나올 거거든요. 시험에서 이제. 각각은 각각, 총면적은 가장 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도 머릿속에 짐작이 올 수 있고. 자, 다음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지장이 없을 것, 조화를 이룰 것, 기반설이 적절할 것 하는 것들은 뭐 도대체가 틀리게 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틀리게 되면 물어보는 게 그래서 1번을 물어봐요. 1번. 요거는 숫자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런 데서는 다른 말을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딱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허가 기준에 맞는 것은 몇 개인가? 5개. 다 한 번 된 적이 있고 문제 보니까 응용하기서 이걸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문제다. 제가 아까 평가했죠. 그러니까 숫자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성장하려면 또